8월 24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다우지수가 0.61%, S&P 500이 0.85%, 나스닥은 1.5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3.8% 올랐고 자유소비재와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이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 섹터는 1.3% 내렸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시장 반등을 이끈 가운데 지난주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추가로 5.5%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 승인받은 데 힘입어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주가가 각각 2.5%, 9.6% 올랐습니다. 유가도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소식에 WTI가 5.4% 올라서 배럴당 65.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5만 달러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페이팔이 영국에서 가상화폐 서비스를 시작한 데 따른 수요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PMI는 61.2로 전달에 63.4보다 낮아졌고 시장 기대치인 62.5를 하회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로는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2% 증가해 시장 기대치인 소폭 하락을 상회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35만 9,900달러로 지난달 사상 최고가였던 36만 3,300달러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53%로 소폭 내려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173.7원으로 전일 대비 5.9원 내려서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 채권 전략, 크레딧, 그리고 산업기업 등에서 총 7개의 자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할 자료는 주식 전략의 펀드 리서치 리포트이고요. 김재은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펀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펀드 대해서 이번에 써봤고요. 그 지수만보다는 상당히 좋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는 부진하더라도 이 중소형주 펀드는 양호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펀드에는 이 성과 요인을 분석할 때 이 시장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지난해 코로나 이후부터 이 중소형주의 수익률 편차가 상당히 커진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이 말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ETF 같은 이런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이 더 이제 수익률에 긍정적일 것이며 중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펀드들이 더 양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중소형주 펀드 중에서 우리나라에 한 50개 이상의 중소형주 펀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난해는 69%, 올해는 87%가 현재 지금 벤치마크를 상회 중에 있습니다. 그 지난주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시기에도 이 수익률 상위 펀드들은 상당히 좀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던 것을 확인해 보시면 올해는 이 중소형주 펀드가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국민연금에서는 지금 국내 주식 중소형주형 위탁운용 여기를 지금 선정하는 작업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서를 보면은 이 중소형주 펀드의 특징이 알파도 알파지만은 이 리스크 조절하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펀드를 평가할 때 여러 지표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이 정보 비율이라는 이 지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비율이라면은 펀드 매니저가 벤치마크 성과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적하는지 성과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런 지표들이 높은 중소형주 펀드가 이번 그 조정장에도 상당히 양호했던 모습을 확인을 했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정보 비율이 높은 펀드가 향후 성과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 비율들 높은 펀드를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우스 상황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최근 마무리된 그 2분기 어닝 시즌을 뜯어 보면은 이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펀드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뭐 펀드가 지수보다 뭐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자금들이 몰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소형주 펀드 뭐 전체적인 뭐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어떤가요?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액티브 펀드 쪽 이 펀드 플로우는 좋지 못합니다. 시장 전체적인 액티브 펀드는 뭐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출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9페이지 왼쪽 그림은 이제 중소형주 펀드만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2017년 정도, 19년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ETF라든지 이런 인덱스나 패시브 자금 쪽으로 쏠리는 추세에서 이런 중소형주 펀드도 비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 펀드 자금이 빠지는 거와 별개로 이 시장 성과는 양호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펀드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중소성장형이다, 중소가치형이다 이렇게 또 중소형 펀드 내에서도 스타일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세분화된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어떤 펀드가 제일 성과가 괜찮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성과 상위 펀드 분석이라고 해서 펀드들 리스트를 보시면 저희 모델, 저희 하우스 기준으로는 성장형과 지금 시장 중립형, 그러니까 가치와 성장이 시장 스타일과 유사한 정도의 이제 펀드가 양호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치형 쪽이나 뭐 배당형 쪽은 사실상 이제 펀드 성과 중소형주에서는 하위에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향후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에 대한 로테이션은 좀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점쳐져요. 그래서 성장주 일색의 중소형주 펀드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중소형주 펀드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신형 같은 펀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치형 중소형 펀드에 좀 들어가는 펀드인데요. 이런 펀드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EU 영국 채권 몬슨입니다. 박민수 연구원. 네, 유럽 영국 월간 자료입니다. 자료 작성 기준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면 미국 금리는 2.2bp 빠졌는데 독일 금리는 13.3bp 하락했고요. 영국 금리는 9.1bp 하락하면서 미국보다 독일과 영국에서 금리 하락이 더 많이 된 모습입니다. 독일은 금리가 하락한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고요.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있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유로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 0.50%인 기준금리에서 5bp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는 충분히 보수적인 경기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독일 수출이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급 차질 문제나 코로나19 재유행은 적어도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 정도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다리고 있던 EU 경제 회복 기금도 4개 나라에 실제로 지급이 되면서 향후 유로존 경기는 회복할 일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보다 금리 상승 궤적은 좀 낮춰 잡았지만 여전히 방향은 상승 쪽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1개월간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 사이에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영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7월 19일 이후에 경제 활동의 완전 정상화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 경제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이런 경제 정상화 조짐에 발맞춰서 8월에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정책 정상화, 즉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언급까지도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금리가 하락한 건 미국과 좀 비슷한데요. 경기 지표와 정책 당국의 전망은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경기 회복세를 긴축의 강도와 비교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영국 역시도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 회복세와 함께 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영국 10년 금리는 0.5에서 0.7% 사이에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코멘트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 홍성욱 연구원입니다. 네, 소프트뱅크 코멘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있으면서 소프트뱅크의 회사채가 크게 약세를 시현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의 투자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리바바의 이제 지분 가치가 이제 주가가 약세였던 점이 투자 심리에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크레딧 지표로 말씀드리면은 신용도의 핵심인 LTV 비율은 이제 6월 말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LTV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입금을 투자 자산으로 이제 나눈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6월 말 이후에도 사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좀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비전 펀드 내에서 이제 중국 기업의 비중은 한 20%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이 있더라도 어쨌든 비전 펀드 이외에도 더 많은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재무지표 영향이 크진 않았을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알리바바는 좀 동사의 투자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어쨌든 올해 4월에 좀 반독점 조사가 일단 일단락은 났습니다. 이후에도 규제 노이즈가 이어지고 있지만, 게다가 현재 이제 주식 밸류에이션도 뭐 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좀 사실 뭐 크지만 않다면은 어쨌든 영향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시험평가사들이 이런 단기 주가 변동성보다는 이에 대해서 소프트뱅크가 어떤 이제 스탠스를 보이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을 높이겠다는 재무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LTV 비율도 25%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발발 이후에 직후에 좀 빠른 자산 매각을 통해 LTV 비율을 이제 개선한 예가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중국 투자 자산의 약세가 만약에 이게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화된다, 뭐 한두 분기, 세 분기, 뭐 1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에 좀 재무 개선을 위해서 좀 맞는 대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측면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동사의 2031년 만기 이제 회사채는 10년물은 55.2% 금리를 기록 중이고요. 이건 현재 하이힐드 지수 금리인 이제 4.1%보다 이제 100bp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제 동사 회사채 스프레드도 현재 2018년에서 19년 고점 수준에 도달한 모습으로 당시에도 저희가 미중무역 분쟁으로 상당히 노이즈가 심했는데 좀 우려는 이미 스프레드에 뭐 다 반영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더블B 10년물 회사채 금리 평균이 한 4% 초반 정도인데 동사가 이제 우량 더블B 종목인 것에 비해서 상당한 저평가고 좀 매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연구체 관해서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는 사실 선순위채 대비해서는 어쨌든 매력이 저하된 것은 맞긴 한데요. 어쨌든 2023년 7월 콜옵션 붙어 있는 연구체가 5.8%이긴 해서 어쨌든 현재 저금리 환경에서 단기 캐리에는 상당히 유리하고 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10년물 이제 5.2% 10년물 추천드리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계열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도현호 연구원. 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테슬라에서 AI 데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랑 자율주행 연산을 위한 자체 개발 컴퓨터, 그리고 자체 개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이제 D1이라는 프로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화가 돼서 관련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프로세서는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두 번째 프로세서고요. 첫 번째는 테슬라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자율주행 연산 프로세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자체 구축한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이거를 연산하기 위한 서버용 프로세서입니다. 7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가 됐고, 스펙을 보면 뭐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이 되고, 회사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이제 CFP8이라는 머신러닝 새로운 형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연산 성능이 CFP8 같은 경우는 362 테라플롭스, 그리고 부동소수점 32비트 성능은 22.6 테라플롭스. 그래서 표면적인 성능이 구글에서 만드는 TPU라는 머신러닝 연산 프로세서랑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 대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이색적이고요. 이 전공정은 사실 근데 조금 앞서기는 하는데 경쟁사에서 만드는 제품 대비해서 크게 뭐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근데 좀 업계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패키지 기술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일단 확장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칩을 이제 여러 개를 붙일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본딩이라는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 패키지는 본딩 없이 그 우리가 그 레고 장난감 그 조립하듯이 그 여러 개의 그 D1 프로세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25개의 이 프로세서를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전원 놓고 그 인터페이스 구축하고 그 열 관리 모듈을 추가해서 학습 타일이라는 거를 구성을 하고 이 학습 타일을 또 모듈 형식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도조라는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뜯어보니까 일단 그 고대역폭 인터커넥트를 지원하는 그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고성능 기판인데 이 위에다가 이제 프로세서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상부에는 그 냉각수가 이제 흘러가는 이제 히트 플레이트 이런 것들을 장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팬이 필요가 없고 여러 개의 칩을 붙였을 경우에 항상 이제 열 관리 문제가 그 제기가 되는데 열 관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 그 잘 설계한 그 프로세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의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 이 전공정 기술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내려가는 그 전공정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제 각 업체들이 이 한계에 부딪힌 기술을 이 패키지 후공정으로 해결하려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칩도 현재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뭐 국내 뭐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이런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고성능 그 후공정 기술이 그 대만의 뭐 TSMC라든지 뭐 글로벌 업체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전공정은 비슷한데 후공정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런 후공정 기술 개발에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뭐 네페스라든지 SFA 반도체 그리고 LB세미콘 같은 국내 후공정 업체에 그 투자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흐름이 그 저희는 이제 시놉시스랑 그 케이던스 같은 그 EDA 반도체 설계 툴 업체인데요. 이러한 업체들한테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그 자체 개발 프로세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쓸 반도체는 우리가 만든다 이런 트렌드는 이런 그 설계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한테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놉시스 같은 회사는 최근에 이제 뭐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그다음 뭐 주가도 한 9% 정도 오르고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뭐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건설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 예, 2분기 때 시멘트 실적들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조금씩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긍정적인 효과들, 뭐 출하량이 증가된다던가 가격이 인상된다던가 비용 절감 등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분기 때는 해당 효과들이 거의 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희 예상치 정도 나왔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3,800원, 그러니까 7월부터 인상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전년 대비 4% 증가했는데 뭐 기후 비나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생각해 보면 하반기 때는 이런 물량 증가 효과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뭐 5천만 톤 가까운 수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순환자원 처리 시설 투자하면서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들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5월, 6월부터 뭐 해당 설비들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연료비 절감 효과들은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PQC가 계속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이제는 저희가 3분기 실적에서 좀 의미 있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연탄 가격 최근에 상승한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장기 계약이나 옵션 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한적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친환경 설비 관련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쌍용 CN이랑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으로과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아시아시멘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오비고 발표하겠습니다. 강경근 연구원입니다. 오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최근 이 산업 간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 자동차의 디바이스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이제 양방향으로 연결된 차량을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 여기 차량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처럼 뭐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결제 시스템과 같은 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넥티드 카 구현을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처럼 이 운영 체제, OS와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OS에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탑재할 때 이 표준화되고 이제 용이한 구동 환경을 제공하는 이 앱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비사에 이 차량용 브라우저를 최초 상용한 데 이어서 2013년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 2017년에는 이제 글로벌 탑3 완성차 업체 대상으로 이 상용화 레퍼런스를 확보했고요.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기술 난이도가 높고 이 보수적인 자동차 산업 특성상 뭐 신규 진입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선 진입하여서 이미 상용화를 하였기 때문에 뭐 핀란드의 큐티 컴퍼니, 일본의 XX와 더불어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 미드웨어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3대 기업으로 좀 평가를 받으면서 이 독점적 지위 하에 좀 안정적인 매출과 좀 부가적인 사업기회 확보가 좀 용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수익 모델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우선 완성차 업체와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당 이 3억에서 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이 개발 완료 후에는 이 라이센스 매출을 약 5억에서 10억 원을 수취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이 차량에 탑재되는 솔루션 개수와 이 차량 볼륨에 따라 차량 한 대당 1에서 8달러의 로열티 매출을 수취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차량이 출고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또 유지 보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글로벌 탑5 완성차 업체인 R사와 N사,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와 이 공동 연구 개발을 끝내고 지금 양산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서 향후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수준을 좀 확보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 물량이 확대가 좀 예정된 단계로 내년까지 이제 580만 대 차량에 이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이 동사 소프트웨어 탑재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이 라이센스랑 로열티 매출 발생이 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쪽 그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는 이 별도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고 좀 이익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양산 확대에 따른 매출 본격화에 힘입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고,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사실 내년 PER이 92배, 내후년이 45배로 이제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제 큐티 컴퍼니 같은 경우 내년이 104배, 내후년이 70배로 굉장히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밸류에이션도 좀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양산 계약에 따른 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과 이 로열티, 라이센스 매출 기반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좀 높은 성장 잠재력은 지닌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